제가 발견했던 이제 엄마들의 유형을 제가 좀 오늘 설명을 드리면서 또 엄마들에게 이제 허락을 받은 사연도 좀 예, 몇 개 소개해 드리면서 저희들의 위치를 한번 짚어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그래서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참 난감한데 네. 또 다 마찬가지 엄마 다 힘든 엄마들인데 우선 좀 본인이 제일 슬픈 엄마부터 가볼게요. 예. 본인이 제일 슬픈 엄마라고 얘기해야 되는 건데요. 이게 그러니까 남이 판단해서 모성 결여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본인이 생각할 때? 여기 있는 건 지금 모두 본인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외부 사람의 판단을 이제 얘기한 게 아니라 본인 생각인 거죠. 그래서 정말 이상해요. 정말 이거 하나님이 주신 천성인 것 같은데 모성은 저는 부족한 것 같다. 저는 왜 아기를 낳는데도 이게 만약 천성이라면 바로 저는 아기를 보는 순간 막 엔돌핀이 솟으면서 그렇잖아요. 막 얘를 막 돌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난 안 그렇지? 나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약간 불량품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나 여자 맞아? 엄마 맞아? 막 이런 어떤 자괴감 이런 게 드는 엄마들의 유형인데요. 이런 엄마들이 주로 젊은 엄마들이 유난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예, 만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그 사연 하나를 우리 제일 젊은 엄마인 유주 씨가 한번 짧게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제가 아마 그분 기억에 따르면은 그분이 아마 20대 후반이었고 한창 대학원 공부하다가 이제 아기 낳고서 휴학한 엄마로 기억을 하는데 예,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예. 저한테 사연이 왔네요. 20대 후반에 대학원 휴학 중인 100일 된 아기를 둔 엄마예요. 정말 모르겠어요. 뭐가 잘못된 건지. 친정엄마는 산후 우울증이 오래가는 것 같다고만 그러세요. 그래도 내가 낳은 아이인데 꼴도 보기 싫은 거 있죠? 밤새 빽빽 울면 정말 내팽개쳐버리고 싶을 때도 있고요. 아이가 자라면 조금 나아질까요? 아이도 다 느낄 텐데 제 엄마가 속으로 이런 마음 먹고 있는 걸 알게 되면 어쩌죠? 전 모성애가 없는 여잔가 봐요. 제 자신에게 이렇게 실망스럽기는 처음이네요. 전 엄마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이지 요즘엔 모두에게 죄스럽고 내 자신이 싫네요. 아이고. 아니, 진짜 제 주변에는 이런 친구들이 지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랑스럽다가도 이것을 이렇게 얘기 되나? 던져 막.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예. 그런 충동에 다 한 번 정도씩은 정말 한 번 이상씩은 그쵸. 침대에 한 번 던져온 경험이 있지 않을까. 저도 한 2번인가 막 그렇게 야 내가 이러다 위험한 짓을 하는 게 아닐까 싶은 때도 있었어요. 진짜. 저도 정말 네. 끊임없이 그런 감정하고 싸우다 보니까 사실 신문에 나는 극단적인 사례들이 너무 안타깝지만 네. 무슨 한편은 마음인지 오죽했으면.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아 이런 마음은 정말 들고 더군다나 미숙아로 나오셨었으니까 진짜 힘드셨죠.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 그 엄마들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이렇게 안고 퇴원을 해야 되는데 저는 아이를 병원에 두고 몸만 나온 거죠, 병원에서. 그러니까 그 상실감은 정말 이거는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뭐 엄마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니 이런 말 하는 것조차도 듣기도 싫고 뭐 정말 내가 어디가 모자라서 이렇게 됐구나, 이게 전부 내 죄구나, 뭐 자책하게 되고. 정말 뭐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하고 그런데 그거를 아무도 정말 그래 내가 너를 이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나 본인이 혼자 맞아 네. 본인이 느끼는 거니까. 정말 뼈속 깊이 너무 아프고 됐어 이만큼 살았으면 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아이고, 정말 세상에. 위험한 예.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그 전까지는 자아 존중감 좀 있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만족한 건 아니지만 나 스스로를 막 뭔가 결여했다든지 아니면은 막 그렇잖아요. 낙제점이라든지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살았었는데 아이를 낳아서 기르면서 나 스스로에 대해서 이게 나 제대로 된 인간 맞아?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마음, 그래서 이 죄책감까지 갖게 되는 게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긍정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너무 자기 파괴적인. 그러니까 사실 제가 모성 결여형이라고 썼지만 이게 외부에서 얘기할 때는 이제 일종의 비난이 될 수 있지만 자기 안에서 이런 마음이 올라오면요, 이건 자기 파괴가 되는 거죠. 말 그대로 킬링이죠. 예.
그러니까 아이가 아니라 나를 킬링하게 되는. 수진 씨 말했던 것도 이만큼 살면 돼서까지 생각하게 되었다는 정말 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네. 지금 제가 제가 너무 조그맣게 태어나가지고 원숭이 같죠? 정말이에요. 딱 요만한 그 뭐 강아지 원숭이 막 털이 그 막 시커멓게 복슬복슬 났는데요.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막 어머 어떻게 내가 정말 내가 하나님 어쩜 저에게 막 이러면서 내 죄구나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내 다내 죄냐고요. 잘못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내가 뭔가 잘못됐다라고 네. 생각하는 엄마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엄마들은 이제 이런 이름으로 이제 이거 이제 본인이 전 결여된 게 있나 봐요. 뭔가 이 모성 부분에 있어서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어떤 그 자질, 엄마로서의 자질을 제가 결여한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엄마들이 이제 이 유형이라면 이런 엄마들은 주로 몸이 아프거나 이제 뭐 정신이 아프거나 그러니까 어쨌든 아프거나 엄마 중에 네. 한 엄마가 되겠죠. 예. 그래서 두 번째 유형은요, 이 비슷한 건데도 제가 약간 틀린 그 지점이 있었던 게 뭔가 자격 미달형. 이라는 이제 유형론 이름으로 한번 붙여봤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 엄마들의 경우는 지금 열심히 모성 실천을 하고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저런 엄마가 없어. 진짜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래서 뭐, 저 엄마처럼만 하면 진짜 애들도 너무 만족할 것 같고 저 엄마도 뿌듯할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데 스스로, 여기 중요한 건 스스로예요. 아유, 우리 애기가 조금 더 나은 엄마한테서 태어났으면. 그러고 우리 애기가 벌써 막 얘기하시네. 이런 엄마 아니었었으면 막 그거 미안하고. 있잖아요. 미안해. 네. 그러니까 미안해를 네, 네, 입에 달고 다니는 그러니까요. 엄마들 있잖아요. 아유, 우리 애가 조금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에 태어났었으면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엄마로서 너무 자격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엄마들이 또 그 의외로 굉장히 많으세요. 예, 벌써부터 막 눈물이 나셔서 어떡하면 미안하죠, 좋아요. 진짜. 예, 너무 미안해하시는데 눈물이 그렁하셔서 그 사연은 우리 못 읽으실 것 같고요. 읽어요. 예, 우리 한번 그러면 수진 씨가 그 자격 미달형 엄마가요. 50대 중반의 직장인 고2 엄마거든요. 예, 그 엄마 사례를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울지 모르겠어요. 그 녀석만 보면 늘 미안하죠. 좋은 부모 만났으면 그렇게 고생하지 않는 건데 제 직장이 늦은 오전에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일해야 하는 곳이라 아이가 혼자 컸어요. 그래도 아침밥 챙겨주고 나올 수 있는 것이 유일한 위로였죠. 이제는 다 커서 괜찮다 자기 말로는 그러는데 그게 말이 그렇지 정말 괜찮겠어요? 늦은 밤 학원 마치고 나와 차 대놓고 기다리는 엄마들 보고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 그런 생각하면 네. 전업주부 맘인데도 눈물이 그렁하시려고 저 엄마는 그래서 감정 엄마들 마음 다 똑같죠. 그렇죠. 네, 예. 아빠 마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공통의 감정이 그건 거예요. 말하자면 얘가 조금 더 나은 엄마한테서 태어났었으면은 이렇지 않을 텐데. 이거 자꾸 역시 이 엄마도 자책은 마찬가지인 거죠. 중요한 건 화살이 밖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은데 다만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도 난 뭔가 부족한 거구나 이게 그러니까 좀 더 주고 싶은데 못 주는구나. 그래서 계속 만족함이 없는 엄마들. 예, 그래서 심지어 어떤 엄마는 예를 들어서 내가 배운 게 조금 더 있었으면 이 아이를 조금 더 가르칠 수 있고 이렇게 다른 엄마들보다 다른 걸 줄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일하는 엄마는 일하는 엄마대로 적용미달이라고 그러시고, 예, 또 이렇게 막 양쪽 다 하시는 분들은 또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또 완전히 전업주부 엄마들 중에서는 내가 배운 게 짧아서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엄마들도 있고, 하여튼 이유는 다양하지만 나는 뭔가 이게 자격이 미달이구나. 열심히 하고 있는 와중인데도 이렇게 생각하는 유형이 있으시더라고요. 남편이 되게 감성적인 사람인데요. 남편이 눈물이 좀 많아요. 별거 아닌 건데 눈물이 차 있어요. 그래서 또 무슨 일이야? 이러면 제가 좀 남자 같죠? 무슨 일이야? 그러면 아들이 저기 있는 풍선이 형아들이 다 가지고 있어서 너무 갖고 싶어 하니까 너도 사주겠다. 그래서 놀이공원 가가지고 풍선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뭐 8,000원이래요. 네, 네. 그래서 8,000원을 주고 딱 사줬더니 애가 이 온 세상의 것을 다 가진 듯한 표정으로 너무 행복하면서 하루 종일 기뻐했대요. 그러면서 남편이 근데 왜 울컥해? 그러니까
얘가 지금은 8,000원짜리 풍선이지만 나중에 더 큰 걸 원하고 더 큰 걸 배우고 싶을 때 내가 그렇게 해주지 못할 것 같아서 벌써 마음이 아프다고. 그런데 저는 거기다 대고 뭐라 했냐면 8,000원짜리 터질 거 왜 사주냐고. 맞아. 내가 왜 와이프는 꼭 사줘? 그래. 근데 남편님이 그런 또 가장으로서의 자격 미달형에 등극했는데 자격 네, 미달형. 그러게요. 사실 이게 남편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제가 네, 유형으로 아빠들도 나눴지만 그렇죠. 아빠들도 이 맞아. 부성 혹은 가장으로서의 어떤 역할 이거에 대해서 자격 미달형이라고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여기 모성의 부성 바꾸고 그러면 자유 그렇죠. 남편형 이렇게 유형 다 바꾸면 또 맞힐 것 나올 같아요. 예. 이따 물어볼 거예요. 아유, 예, 최강 아유. 씨 어떤 유형인지. 네. 그래서 이 두 유형 다 특징은 결국 말하자면은 아프다예요. 맞아. 아프다라는 감정을 계속 느끼시더라고요. 아프다. 나는 엄마인 것이 너무 아프다. 라는 공통의 감정을 느끼고 그나마 좀 자유로우신 분들이 네. 많진 않았는데 자유부인형 네. 이분들은 나 학교에서 배운 바 없고 그런 거 있죠. 나 안 엄마 되는 모르고. 거, 나 소질 없고, 예. 그래서 너는 태어났으니 알아서 살고, 뭐. 진짜 궁금하다. 사연 있어요? 사연 있었어요. 우리 제일 나름대로 자유로울 수 있는 우리 최영 네, 씨께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려볼까요? 네. 배우님, 읽어주세요. 60대 중반의 전업주부이신 분이요. 네. 예. 이거는 본인의 사연이 아니고요. 본인 딸이 자유부인형이에요. 아. 네, 그래서 그런 딸을 가진 네. 전업주부님께서 자기의 심정이 어떤지 왠지 가슴을 치실 것 네, 같은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얼마나 더 남편이랑 건강하게 살 날이 남아있겠어요. 여행도 다니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아. 그렇게 쉬면서 그렇게 보내고 싶지. 아우 정말 징글징글해. 나보고 죽을 때까지 지들 뒤치다거리 하는 건지 안부 전화 한 통 없다가 지들이 아쉬우면 전화해요. 엄마 내일 뭐해? 그렇게 물으면 거의 백발백중이에요. 자기네 애들 봐달라는 거죠. 지금 이 사연에 막 너무나 공감하실 네. 60대 어머님들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너무 많으실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딸 전화가 무서워. 예. 엄마 뭐해? 엄마 뭐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나중에 이쪽 뒷부분을 볼 거지만요. 네. 이 뒷부분의 엄마들이 다 딸들을 그렇게 잘 키우고 나시면 저렇게 될 것 같아요. 딸들은 자유분에. 예, 예. 엄마가 워낙 모성을 잘 실천하시고 네. 나면은 우리 엄마 원래 나를 위해서 존재했지라고 생각하면서 심지어 내 애도 이제 봐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럼 그 엄마들은 2대째 애기들을 그러게요. 전업으로 보시는 게 되는 근데 거잖아요. 그 자유부인형은 본인은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딱 보니까 예. 제가 이렇게 따로 써놓은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 따로 있네요. 아프지도 않고요. 어. 미치겠지도 않아요. 그의 아이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엄마 자체는 나름대로 뭐 행복한 본인에 대해서 그렇게 자책감도 없고 힘듦도 없는 그런 엄마 유형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는 이제 조금 이제 미치겠는 엄마들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무한 책임형 엄마는요. 이 엄마들 이제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던 엄마들이에요. 대부분. 예,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만나보면 모범생. 그래. 모범생 엄마들. 뭘 하든지 열심히 했던 엄마들. 왜 이제 학교에서도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럼 진짜 공부 열심히 선생님 말 했고요. 잘 듣고. 선생님 말 잘 듣고. 또 가정에서도 아버지 어머니가 뭐 해라 그러면 막 정말 말 잘 듣고. 그냥 다 해야 시간을 쉬질 않아요. 진짜 무한 책임이란 말이 맞는 거예요. 내가 일터에 있으면 일도 완벽하게 해야 되고 집에 가는 순간 집에서 엄마 역할도 완벽하게 해야 되고 뭐 며느리 역할, 뭐 아내 역할 다 잘하고 싶죠. 예, 다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싶은 것도 있고 그래야지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그래가지고 정말 이 경우에는 마음보다는 몸이 더 아프겠지 않나요? 정말. 쉬지를 못하니까. 근데 그런 엄마 유형인데요. 왠지 제일 가까울 것 같은 그러려고 하는 자유부인형. 주희 씨에게 사연을 한번 네, 부탁드려볼까요? 예. 이분은 30대 후반의 직장인 중1의 엄마입니다. 저랑 같은 나이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러다가 제가 두 쪽이 나지 싶어요. 지난주에 학부모 총회가 있었는데 꼭 보면 주중에 하고 그것도 오후 2, 3시쯤입니다. 직장 다니는 엄마들은 어떻게 하라고. 회사 동료들은 안 가면 어떠냐고 그랬지만 그게 안 그래요. 맞아요.
몰라서 하는 소리. 가야 돼요, 이거. 맞아요. 학기 초인데다가 빠지는 엄마들이 몇 안 되거든요. 거기 빠지는 거는 아이 교육에 관심이 없는 엄마란 뜻이고 결국 담임 선생님도 다른 학부모들도 아이를 열외로 치는 분위기라서 회사에 말해놓고 반찬하겠다 그랬는데 하필 그날 오전에 중요한 일이 잡혀서 아이고. 마무리하는 동안에도 내내 시간에 될 수 있을까 어찌나 초조하던지 뛰다가 하이힐이 부러지셨대요. 그래서 그냥 미친년처럼 신발 들고 뛰었는데 결국 늦어서 얼마나 눈치가 보이던지 전 어딜 가나 눈치만 봐요. 회사 가도 그렇고 집에 늦게 들어가도 그렇고 이젠 아이 학교까지요 하셨는데 미안하다는 말 이 엄마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엄마의 경우는 좀 자격이 미달이라는 생각하시는 건 아닌데 외부 환경 때문에 미안해를 미안해서 입에 다셔야 생각이 되는 되는 거죠. 거죠. 예, 왜냐하면 뭐 어떡하겠어요. 몸을 나눌 수도 없고 예,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막 열심히 뛰어야 되는 거니까 미안해. 어머요, 뭐 저도 생각나는데 선생님 어디세요? 그럼 집에 있으면 죄송해요, 집이에요. 이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녁 같은데 엄마 어디야? 그럼 미안해, 학교야. 아직 퇴근 못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미안해 하고. 사람이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게요. 근데 사실은 이러면서 저는 어떤 면에서 자아를 잃어간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도 숨을 돌리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쵸? 네. 예. 근데 엄마들이 숨 쉴 겨를이 없는 거예요. 이 무한책임 엄마들은. 저 쉬는 날 막 뭘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저희 딸이 갑자기 있다가 저를 손을 잡고 엄마 쉬는 날은 쉬어. 그래요. 근데 이걸 안 하면 누가 대신 해줄 것도 아니잖아. 어차피 나는 쉬는 시간에 이걸 해야 돼. 회사 가기 전에 이걸 끝내야 돼. 그러면 안 한다고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집안 식구들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쉬어라. 하는데도 못 쉬겠어요. 그렇죠. 누워서 다음에 할 일을 막 생각해요. 맞아. 네. 누웠는데도 머리는 막 계속 머릿속으로 돌아가죠. 막 계속 계획을 예, 예. 짜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 너무 슬퍼진 날이 있었어요. 진짜 슬프다. 예, 그게 모범생형이에요. 그 말하자면 무한책임형은 예, 그래서 모험 자체를 뭐 쉴 수가 없으니까 미치겠는. 네. 머리도 막 계속 돌고, 막 몸도 계속 돌고 하는 이런 엄마 유형인 거죠. 격하게 우리가 공감을 하면서 다음 유형 네. 한번 볼까요? 어떻게 보면은 글쎄요. 뭐 행복할 수 있을 수 있는 환경이에요. 이 천상 소명형이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다, 엄마됨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아기를 낳아서 키우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돼요. 말하자면 남편이 나가서 이제 돈을 이렇게 버는 생산노동 해주고, 그러니까 나는 집을 지킬 수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에서 사실 천상 소명형은 압도적으로 전업주부가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밖에 나가서 일할 이제 필요가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나의 천상 소명이야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가지고 아이들도 정말 잘 돌보고 예, 그런 엄마들인데 이거를 한번 수진 씨가 읽어줬으면 좋겠는데 이 엄마들은요 바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제 아버지로부터도 여러 사람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면화한 결과겠죠. 아마 제가 부탁드린 거는 그 엄마의 그런 천상 소명형으로 이제 아마 필시 딸을 키우셨을 이 엄마의 사례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60대 후반이시죠? 그분이 60대 후반이요? 예, 목회자 사모님이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전업주부셨고, 예, 네.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네. 결국 밥하고 빨래하고 아이 키우고 이건 여자들 몫이라는 거, 그거 하나님이 여자들한테 하라고 그러셨고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땀 흘리고 일하라고 그러신 거는 태초부터 있는 진리인데 요즘 그걸 자꾸 뒤집으려는 여자들이 많아서 그게 속상해 라고 사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저분은 저희 엄마가 늘 하시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이제 목회자 사모님이시고, 예, 그때 한참 제가 연구할 때 60대 후반이셨고, 그래서 아주 딱 위치가 비슷하셨는데, 엄마도 그 말씀 되게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천상 소명형 엄마들은요, 그러니까 저렇게들 얘기하시는 엄마들은 당연히 천상 소명형이셨고요. 네. 또 거기에서 또 내면화한 딸들 중에 많은 딸들이 전업주부가 되면 역시 천상 소명형으로 성실하게 이제 엄마로서의 이건 천직이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일이다라고 하는데 재밌는 건요. 정말 만족한다고 말을 하세요. 입으로는. 예, 난 너무 만족하고 너무 행복하고 이걸 통해 배운 게 많고 얘기하시는데 말하자면 뭐라 그러죠? 말로 아프다고는 얘기 안 하세요.
근데 이렇게 질적 인터뷰라는 것 자체가요. 가까이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요. 뭔가 뻥 뚫린 게 있어요. 느낌이. 전해져 오는 게. 나를 접었다라는 상상은 미처 하시지는 못하는데 왠지 약간 쓸쓸한? 맞아. 예. 화살표가 글로 가는 예, 그 본인은 모르시는데 약간 이렇게 뭔가 허전한. 전 저희 엄마를 보고서 많이 봤었는데 저희 엄마 가끔 이제 엄마까지 얘기를 저녁에 반찬 사러 나가셔가지고 너무 안 오셔서 이렇게 나가보면 그냥 콩나물 이렇게 사시다 말고 노을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어린 마음에 그게 너무 쓸쓸해 보였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저도 엄마가 늘 그렇게 키웠으니까 저 초반에는 천상 소명형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게 천직이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다가 우리 엄마가 자기가 자기를 접은 걸 모르는구나. 나라는 거, 자라는 거, 이거가 접혔다는 걸 모르셨는데 뭔가 허전해서 저러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어렸을 때 엄마 가계부 그 귀퉁이에서 봤던 것들이 뭔지를 알겠는 거예요. 막 콩나물 50원, 두부 100원 이렇게 써 있는 귀퉁이에 뭐가 있어서 제가 큰딸이니까 많이 읽어봤었거든요. 시가 써 있었어요. 저희 엄마가 국문과 2학년 때 시집을 오셨는데 결혼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국문과셨고 시인이 되는 게 꿈이셨대요. 네. 근데 차마 그거는 이제 상상도 못 하시고 주장도 못 하시고 그런 꿈은 꾸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천상소명은 이제 아내가 되고 엄마가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하셨는데 근데 뭔가 허전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허전함을 이제 그 귀퉁이에다가 끄적끄적하고. 그 교수님은 그 엄마의 꿈을 언제 아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도 이러다가 저도 당연해라고 생각해서 저는 박사학위 중간에 아기 낳고는 천상소명이라니까 접었거든요. 다 접었어요. 그리고 7, 8년 진짜 전업주부로 있었는데 그때도 그렇게 허전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죠. 국제 전화를. 엄마 나 가슴 한편이 뻥 뚫린 것 같아. 엄마 왜 이러지? 우리 아이를 이렇게 예쁘게 키우고 있는데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하면서 엄마 나는 이게 아니었던 것 같아. 나는 나이고도 싶었던 것 같아. 내가 없어졌어 엄마. 이런 얘기를 하던 중에 문득 엄마도 원래부터 엄마는 아니었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맞아요. 예, 엄마는 원래부터 내 엄마였던 때밖에 전 모르잖아요. 근데 엄마도 혹시 꿈이 있었어? 엄마도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었어? 근데 이런 걸 제가 나이 35살에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되고 나서. 네, 한참 한 6년 차 됐을 때. 그러니까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엄마는 여자였다는 거를. 그렇죠. 엄마는 계속 태초부터 엄마였을 것 같은. 내가 태어났을 때 엄마였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진짜. 그러니까 엄마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한 개인이고 엄마도 한 사람이고 그래서 하고 싶었던 게 있었고 그 길이 있었다는 거를 아이들은 상상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나누어 줄 때 아이들도 힐링이 되고 엄마도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35에서 늦게 알았지만 제가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요즘에 한 그 프로그램 중에서 엄마하고 딸을 같이 초대하거나 엄마하고 아들을 같이 초대해서 엄마의 꿈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해보면요 어린애기들도 금방 이해해요. 엄마는 그게 꿈이었어? 그러면서 아주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선심 쓰듯이 한 일주일에 서너 시간은 해봐.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 결제 만든 거예요? 예, 나눠주는 거. 엄마 해봐. 내가 좀 참아볼게. 약간 이게 금방 되더라고요. 나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사실은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나중에 진짜 바닥을 치고 아는 것보다는 나누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이 천상소명형의 엄마들도 그렇게 막연하게 아파하시지 말고 맞아요. 소명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라고 안 그러셨다는 거. 예. 살아라, 살려라 이 두 개는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 나도 살아야 된다는 거. 누굴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예. 내가 살고 내가 행복해야 또 연약한 생명들을 살려낼 수 있다는 걸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이 천상소명형이 그걸 못 채우실 때요. 21세기 버전이 되면 지상명령형이 되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요. 기성 명령형은 딱 안 와닿네요. 그렇죠. 얼른 네. 이건 그러니까 왜냐면 천상 소명형은 좀 약간 개인적 차원이에요. 아 이게 소명이지, 나의 일이지, 천직이지 이렇게 되는데 요즘 엄마들 많이 배웠고 정말 잘하는 게 많았고 또 공적으로 훈련을 많이 했던 엄마들이잖아요. 이 경우에는 이걸 이제 소명인데 이게 여자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안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운동성을 가지고 가르쳐야겠다. 생각해 이분들은 이거를 이제 본인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안 하고 있는 사람들 다 교육시켜서 다 하게 해야겠다. 이거 가정 깨지는 거 이거 다 이 여자들이 제대로 안 해서 그렇다. 네, 이거 회복시켜야겠다. 했을 싶어서 막 프로그램 교육 활동하고 지상 명령 땅끝까지. 좋은 엄마 되는 거 막 예, 이런 거. 예. 이게 엄마의 정수다. 막 이러면서 이제 가르치고 다니는 엄마들이거든요. 근데 이 엄마들 정말 제가 볼 때는 힘들고 걱정스러운 게 뭔가 제가 볼 때 거의 삼위일체예요. 이런 엄마들이 하시는 엄마들은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매니저맘이란 말도 있고 헬리콥터맘이라는 말도 있고 엄마들이 정말 이 엄마 되기를 전문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정말 너무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엄마들이 완전 삼위일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체해요. 보세요. 내가 너를 낳아놓으라. 맞네. 너는 오직 엄마를 통해서만 뭔가를 할 수 있다. 네가 어딜 가든지 엄마가 항상 함께하겠다. 행복한 거야, 무서운 무서운데? 거예요? 무서워라. 약간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부부가 일심동체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이렇게 완전히 지상 명령이라고 생각하는 엄마들이요. 이게 이제 자녀 하나랑 일심동체가 되는 거예요. 아기가, 그러니까 애들이 크면서 이러면 더 비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애들이 엄마라는 단어에 대해서요 우리가 가진 그런 느낌을 안 가져요. 맞아. 예. 그렇겠다. 저희 때는 왜 엄마라는 단어 들으면 벌써 눈물이 핑 나거든요. 그렇죠. 엄마 막 이렇게 세대 요즘 애들 엄마 이래서 시를 써보라 그러면요 뭐 우리 엄마는 호랑이 뭐 성적이 나쁘면 으르렁 샬라 뭐 이런 시도 그런 나오고요. 동시, 잔혹동시 나오죠. 네. 올해 5월에도 왜 좀 굉장히 잔혹한 네. 표현이 있어서 마치 그 한 어린이의 문제인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회학자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냐면 엄마들이 아이에게 자유롭게 자유 영혼으로서 자기를 실험할 수 있는 여지를 안 줘요. 이거는 뭐 완전 지상 명령이거든요. 근데 저런 지상 명령형 엄마를 주변에 만나잖아요. 학부모 모임 가면 꼭 계세요. 엄마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많은 엄마들이 다 그렇게 못하고 있으면 집에 가서 뭔가에 대해서 내가 더 해야 될 거, 부족한 거 이런 걸 하고 다음엔 꼭 그 엄마 만나서 상담받고 예. 그러거든요. 그게 그래서 영향을 요즘 받아요. 돼지 엄마라고도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맞아요. 학업 영역에서는 학업 영역에서는 돼지 엄마. 벌써 돼지 엄마를 아세요? 왜냐면 그럴 나이가 아닌데. 그런데 제 주변엔 다 나이가 있으신 언니들이 많으시니까 선배님들이 돼지 엄마가 호출하면 다 모여서 같은 학원, 같은 과에, 같은 학원차. 놀라셨어요. 왜냐면 많은 걸 배우시네요. 아빠가 좀 힘들 수 있어요. 같이 육아하시는 데 있어서 이게 되게 소외되기 쉬운 구조인 것 같아요. 같이 맞아요. 참여하기가.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그 지상 명령형 엄마가 이제 육아를 하면요 아빠는 끼어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잠깐 와서 하는 거는 이 엄마의 스케줄을 흐트러 놓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당신은 빠져. 모르면 그 왜 싫어하셨잖아요. 그 명령형 여자 싫다고 하셨는데 이 엄마들은 다 명령형이에요. 예, 그래서 모르면 가만히 있어. 당신 모르고 가만히 있어. 예, 이렇게 학원에 대해서도 막 스케줄 쫙쫙 가지고 계시고, 근데 관계성도 파괴되고요, 아이의 주체성도 파괴되는 일이죠. 사실은 이렇게 되면. 근데 이 엄마들은 사실 미치겠다는 감정을 사실은 이 무한책임형하고는 다른 의미에서 갖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돼지 엄마 따라가야죠. 그다음에 우리 아이 엄친아 만들어야 되죠. 뭐 정보 업데이트 해야 되죠. 안 하면 뒤처지죠. 아니면 안 하면 뒤처지니까 불안하죠. 뭐 이러니까 막 이 엄마들도 막 열심히 내달리면서 미치겠는 그런 엄마들이 요즘에 이제 후기 근대 사회에 이제 막 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뭐 돼지 엄마도 아는 우리 유주 씨가 그러니까 그런 돼지 되고 있어서 네 그런 엄마의 시아버지였던 사연이었는데 바로 이제 이런 구조가 되면 이런 엄마가 나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한번 제가 부탁을 드려봤습니다. 시아버지 목소리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그래야지. 그렇게 많이 낳고 신앙교육 잘 시켜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야 해.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봐. 이게 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전쟁에, 살인에, 어디 맘 놓고 살 수 있는 세상이냐고.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져야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거야. 그런 점에서 신앙의 어머니들 역할이 정말 중요해. 가정사역사지. 집에서 모세를 길러내고 예수님을 길러내는 거야. 예. 그 저분은 사실은 제가 원래는 그 며느리를 인터뷰를 하려고 갔던 거거든요. 근데 며느님이 얘기할 기회를 안 주시는 거예요. 아버님이 계속 얘기하셔서. 근데 나중에 이제 몰래 이제 배웅할 때 이제 얘기하시면서 막 이제 울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의대 공부까지 다 하신 며느님인데, 이제 말하자면 저렇게 지상명령형의 사명을 가진 그 분들이 이제 시대가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다 접고 말 그대로 대전만 따라가야 되듯이. 집에서 모세와 예수님을 예, 길러내요. 그 집 애기들 이름이 다 그래요. 이름이 다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해를 가르라. 그래서 막 지상 명령형의 이제 며느리가 되려고 막 노력하는 그런 엄마였거든요. 어떻게 듣고 나니까 대략 나 이 유형인 것 같아 막 이런 거 좀 있으신가요? 제일 가까운 유형? 제일 가까운 거. 근데 이게 굉장히 극과 극인데 뭔가 이렇게 마음이 가는 거가 있어요. 예. 저 같은 경우에 무한 책임형도 있거든요. 예, 아무래도 그러실 것 네, 같아요. 근데 제가 자유부인형을 지향하면서 예. 뭔가 닮아가려는 마음. 그래서 아이들이나 저기 얘기해도 엄마가 행복한 게 제일이야. 엄마가 행복해야 너희도 행복할 수 있어. 라고 계속 세뇌를 시키면서 무한 책임형과 자유부인형을 사이를 왔다 갔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지금 자아 정체성의 혼란이 있는 것 같은 그래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지향하는 건 자유부인형. 저는 지향하는 건 자유부인형 같아요. 네. 신세대 엄마네요. 저희가 비록 같은 네. 아. 시절에 학교를 다녔지만 살고 싶은 마음이죠. 그, 맞아요. 저희에게도 자유가 필요하고 예, 저희들에게도 숨쉴 여유가 필요하죠. 예. 아빠는 어떠세요? 한번 아빠는 맞아. 예. 저는 두 가지인데요. 예. 자격 미달형 아이고. 하고 그리고 자유부인형 이렇게 두 가지가 동시에 공존하는 것 같아요. 부인은 가리시고 자유 남편형. 남편형 자유. 자유인형. 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애들한테 정말 늘 미안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인사가 저희 아침에 이제 가면서 아빠 내일 봐요. 아이고. 왜냐면 저희가 카페를 하고 있는데 카페가 이제 11시에 끝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감을 하든지 와이프가 마감을 하든지 하고 오면 애들이 다 자고 있으니까 자면은 못 보잖아요. 그래서 첫째 때부터 해가지고 애들이 인사하는 게 아빠 내일 봐요서. 와, 이거는 정말 미안하고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아이들끼리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막내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가정용 CCTV를 해놨어요. 거기에서 이제 또 제 목소리도 들려줄 수 있고 그러니까 했는데 하루는 막내하고 첫째가 안 자고 있고 둘째는 자고 있는 거예요. 거실에서 불은 꺼져 있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와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와 미안하다. 네 그러면서도 이제 직업이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는 어쩔 수 없이 이기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럴 때가 좀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 같은 경우도 하루는 제가 이제 그때 좀 촬영을 오래 할 때였는데 와이프가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안 불쌍하냐고. 네. 근데 이게 나가서 일하면 이기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렇죠. 그 말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미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이프한테도 좀 많이 미안하고 근데 와이프는 보면 자격 미달형하고 무한 책임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촬영이 없을 때는 제가 카페에 가서 있고 와이프한테 들어가서 쉬어라 그러면 안 쉬어요. 집에 못했던 것들 또 뭐 다 하고 또 이제 저하고 교대하러 잠깐 나와요. 저 쉬어라고. 와, 이게 힘들겠다. 정말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네.
저희 막 이렇게 사연 나누다 보면 막 예, 계속 울 것 같은데 예, 계속 참고 있어요. 두 분도 예, 두 분이 예, 눈이 크셔가지고 왜냐면 오랜만에 화장을 하고 나온 거야. 안경 끼고 늘어진 거 있다가 오늘 울면 안 오랜만에 돼요. 머리 그렇죠, 예. 그렇죠. 얼마 만에 한 화장인데. 어때요? 유주 씨는 어떠세요? 저도 같은 것 같아요. 자격 미달령. 자격 미달령과 모성 결여형. 신세대라 확실히. 그러니까 확실히 저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채워지지 않는 그 뭔가. 맨날 미안하고 자는 애 막 미안하고 막 그래요. 안 울 거야.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고민하는 제가 또 불쌍하고. 그리고 애한테 그러고서 우연히 거울을 봤는데 매일 하루에 100번 보던 거울을 하루에도 안 보고 머리도 한 3, 4일 안 감고 뭐 그런 저의 안 갈아입고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난 이건 과연 엄마로서 잘하는 건가 나한테 잘하는 건가 항상 고민하고 그리고 난 삼시세끼 다 잘 먹이고 싶은데 너무 힘드니까 하루는 예를 들어 뭐 비벼서 주먹밥 같은 거 대충 해서 주면 다른 집에는 영양소 굴고는데 나는 왜 김만 써서 줄까? 우리 아들은 나 때문에 병 걸리고 아프면 나 때문이야. 그리고 남편 들어오면 남편도 피곤한데 날 좀 알아주기를. 이렇게 남편이 표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저 남편 눈물부터 다독일 준비를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게 계속 반복되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신세대 엄마들 많이 있어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본인 스스로. 그러니까 일종의 저렇게 하다 보면 자꾸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밖에 그러게요. 없어지잖아요. 맞아요. 이걸 깨부셔야죠. 예. 그러니까 깨부시기보다 극복하고 넘어가서 너무 거칠었네요. 극복하겠습니다. 네. 수진 씨 어떨까요? 네, 저는 자격 미달형과 천상 소명형. 네, 저도 전업주부기 때문에 아마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저한테 꽉 맞습니다, 이게. 그리고 자격 미달형은 지금 저희 아이가 고1인데 큰아이가 아침에 이제 일찍 한 6시 50분쯤에 책가방을 메고 학교를 가는 애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뭐 심지어는 그래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엄마 죄다. 나중에 죄가 죄가 다인데. 사실 외국에서 만약에 6시 50분부터 공부한다 치면 걔가 얼마나 대우받고 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고등학생 남자애들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막 그 새벽에 다녀올게요. 그래서 가방 메고 가는데 그래도 우리 아들이 크게 공부를 잘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미안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애가 또 밤 늦게 와요. 그러면 제가 해줄 게 그쵸? 별로 없어요. 예, 맞아요. 그러면 해줄 게 없으니까 더 내가 너한테 정말 해주는 것도 없고 그래서 좀 자격 미달이 되는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을 같이 보시는 엄마들께서 다들 막 나는 어디 있지? 막 생각하시면서 막 이렇게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러고 저희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 어느 누구도 사실은 되게 분리할 수 있는 이 현대 사회에서는 그런 그 귀한 모성 실천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자꾸 우리를 깎아내리고 그렇죠? 죄책감을 갖고 자괴감을 갖고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고 이런 삶을 살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은 점점 뭐 3포 요즘 5포래요, 5포. 5포, 뭐 7포까지도 얘기를 다 합니다만은 포기해, 다. 그래서 사실 경제적으로 이제 불안정하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고 출산 육아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경쟁력이 있는 젊은이들도요. 이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니까 또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힘드니까 예. 하고 싶어하지 않은 마음들도 있을 그렇죠. 거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사명이 막중하네요. 우리도 그러네요. 살려야 되고, 그렇죠? 우리도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도 살려야 되고, 남편도 살려야 돼. 예, 남편도 살려야 되고, 그 다음에 도대체 관계 노동은 하려고 들지 않는 젊은이들도 살려야 되는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심폐소생술. 저도 와. 그러니까 도대체 자유 못 하실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다 하시다 보면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오늘은 제 생각에 이렇게 뭐 어떤 답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이렇게 우리가 어디쯤 와 있나 하는 거를 좀 이제 보고 싶어서 사실은 이 유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었고요. 오늘 진단한 거네요. 그렇죠. 이제 청진기를 놓고서는 이렇게 어디 나는 아픈가? 난 지금 어디 아프지? 이런 얘기를 한 거고
이제 이렇게 여기가 아픈 것 같다라는 걸 가지고 다음부터는 우리가 하나씩 이 아픈 부분들을 짚어가면서 어떻게 고쳐나갈까 하는 부분들을 좀 공부를 치료가 했으면 들어가는군요. 그래야죠. 그래야지 저희가 처방이죠. 힐링이 되죠. 네. 예. 많이 울 뻔했는데 그래도 간신히 참았거든요. 근데 다음 주부터는 치료를 해주신다니까 처방전을 기다리면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 주제 뭐 간략하게 예, 알려주시죠. 육아 전쟁 왜 엄마만의 몫일까? 네. 예, 이 제목을 가지고 예, 우리가 일종의 어떤 의미에서 공적 육아 개념의 그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기대감 갖고 다음 주 이 시간까지 기다려 주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